안녕하십니까. 강남 프라임 영어학원의 배수로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죠. 가정법에 관련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문법책을 보면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그리고 가정법 미래에다가 또 가정법의 다양한 활용 형태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데, 자, 그게 전부 다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 중에 요 1번 문장, 2번 문장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절대 암기하시면 전체 가정법의 70% 이상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정법에 관련돼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장, 2번 문장, 저 문장 두 개는 반드시 절대 암기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1번 문장, 2번 문장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나머지 가정법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들은 저 두 가지 버전을 적절히 활용한 그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번 문장은 뭐냐? 일단 해석을 해보시면 내가 만약 새라면, 이 구절이 여기까지죠? 내가 만일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지금 현재 시제로 해석을 했죠. 현재 시제로 해석을 했는데 밑줄 친 부분의 동사 형태를 보니까 현재 시제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 구절에는 무슨 형태가 왔어요? 이 구절에는 과거 시제 형태가 왔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죠. 아까 선생님이 1번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내가 만약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이렇게 해석을 했죠? 분명히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밑줄 친 부분의 동사 형태를 보니까 이 구절에는 과거 시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시제하고 같다 다르다.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시제 형태하고는 다르니까 외우는 거예요. 같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특이하니까 외우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그 얘기는 뭐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아, 1번 예문은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1번 문장 패턴을 쓰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현재 시제 동사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이 구절의 과거 시제,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를 한글로 외우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인데 이렇게 굳이 동사의 시제 형태를 one step backward, 한 시제 이전 시제로 쓰는 이유는요. 그만큼 현재 사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사실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가정법 동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아, 또 하나 비동사를 가정법 동사로 쓸 때는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were로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was라고 안 쓰고 were, 철자가 많아지죠. 그만큼 뭐란 얘기예요? 가정의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비동사가 가정법 동사 자리에서 쓰일 때는 were라고 쓴다는 거, 저거는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예문은 뭐냐? 이 구절이 여기까지죠? 네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했었다면 너는 거기에서 성공했을 텐데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안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성공을 못했던 거 아니겠냐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요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동사 형태가 어떻게 나오나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if절에 had 플러스 PP 형태 나오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나오죠. 자, 이거를 한글로 외우면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당연히 안 외워지죠.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장 통째로 암기해서 적용하는 게 가장 기억에도 오래가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번 문장, 2번 문장을 합해서 설명해 볼게요. 1번 예문, 내가 만일 사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분명히 현재 시제로 해석한 것 같은데 동사의 형태는 현재 시제로 쓰는 게 아니라 if절은 과거 시제,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는구나. 그만큼 현재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가정법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통째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2번 예문,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즉 더 열심히 노력을 안 했으니까 성공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if절에 had 플러스 PP 형태로 썼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번 문장,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도 역시 동사의 패턴을 한글로 따로 암기할 게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기억이 오래 가겠죠? 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암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나오는 명칭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은 1번 예문,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if절에 과거 시제 쓰죠. 그래서 1번 문장의 패턴을 뭐라고 부른다?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요. 2번 문장,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if절에 had 플러스 PP 형태 쓰죠. 그래서 2번 문장 패턴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아, 명칭을 붙이는 거는 if절의 동사의 시제 형태에다가 거기에서 따서 가정법의 명칭을 붙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1, 2번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하고 나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3번 예문. 3번 예문은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혼합가정법이라고 불러요. 명칭 보면 알겠지만 1번과 2번 문장을 혼합해서 썼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혼합가정법의 형태를 따로 추가로 암기할 필요 없죠. 문맥을 보고 필요한 대로 1번과 2번에서 끌어다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해석을 해보면 if절에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면 도로가 지금 그렇게 질척질척하지 않을 텐데 if절을 보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지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1번, 2번.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2번 문장에서 따와야 되겠죠. 2번 문장의 if절 보니까 had 플러스 PP 나왔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 형태를 if절에 썼고요. 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면 도로가 지금 그렇게 질척질척하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주절은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1번 문장을 따라가야 될 텐데 얘가 주절이니까 1번 문장의 주절의 동사 형태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의 과거 형태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활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면 도로가 그렇게 질척질척하지 않을 텐데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제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질척질척한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1, 2, 3번 문장을 표시해보면 시간의 흐름을 직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과거, 여기가 현재. 1번 예문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표시를 하면 내가 만약 지금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요게 1번 문장이죠. 2번 문장은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2번 문장은 만약에 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면 너는 거기에서 성공을 했을 텐데. 요게 2번 문장이죠. 그렇죠? 각각 뭐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다? 1번 예문은 내가 새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 날아갈 수 없다. 요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요. 2번 문장은 뭐를 전제로 얘기한다? 네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가 성공을 못했던 거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3번 문장을 볼까요? 3번 문장을 보면 양쪽에 걸쳐 있죠. 3번 문장은 어떻게 이해되면 되겠어요? 3번 문장은 만약에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면, 과거에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면 지금 도로가 이렇게 질척질척하지 않을 텐데. 이게 3번 문장이죠. 그럼 3번 문장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어제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그렇게 질척질척한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1번, 2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그 형태를 암기했다는 걸 전제로 설명할게요. 4번 보면 문장 두 개를 묶어놨죠. 언뜻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는 if절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썼어요. 밑에 거는 if절에 과거 시제 형태를 썼죠. 어떤 차이냐? 우리가 익숙한 가정법 문장의 형태는 위에 거다 아래 거다? 아래 거죠. 뭐랑 똑같아요? 밑에 있는 문장은 1번 문장 패턴과 똑같죠. 주어가 단수인데 was라고 안 쓰고 were, 과거 시제 형태 썼고요. 주절의 동사 형태도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바꿔 얘기하면 밑에 있는 문장은 뭐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면서 명칭은 뭐다? 명칭은 가정법 과거. 명칭은 여기에서 따서 쓴다 그랬죠? 가정법 과거. 자, 뭐를 전제로 하는 거다? 써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가정법일 때는요, 가정법 과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만약에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 사람을 내가 고용할 텐데 점점점 그 얘기예요.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가 정직하지 않아서 내가 고용하지 않겠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1번 문장 패턴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위에 건 뭐냐? 위에 건 뭐냐? if절에 현재 시제 쓴 거 보니까 얘는 명칭이 뭐겠어요? 가정법 현재라는 명칭이겠죠. 그런데 가정법 현재라는 명칭보다는 단순한 조건절일 뿐이다. 단순히 조건을 달아놓은 절일 뿐이다. 이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쓸 때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 고용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인 거고요. 가정법 현재로 썼을 때는 그만큼 현재에 가깝죠.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형태로 쓸 때는 정직하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쓰는 겁니다. 현재의 사실과는 떨어져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형태로 쓴 거고요. 자, 위의 문장은 현실에 좀 더 가깝죠?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정직하면 고용할게. 100% 고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직하면 고용하겠다. 말 그대로. 그 얘기는 당연히 정직하지 않으면 고용 안 하고 혹시 정직하면 고용할게. 그게 위의 문장의 뜻입니다.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가 뭔지
이해되셨죠? 자, 5번도 문장 두 개를 묶어놨는데요. 이건 어떤 파트냐? 요게 이제 가정법 미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가정법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표현을 추가해야 되겠죠. 이 구절 속에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추가했어요. should, 뭐뭐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동사죠. 너는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도 네가 뭐 나한테 뭐 도움을 요청할 일이 뭐 100% 있을 거란 얘기는 아니고 보안이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니까 혹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만약에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래지향적인 조동사 should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자, 위에 거는 이 구절의 should 뒤에, 조동사 should 뒤에 미래지향적인 조동사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썼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좀 더 복잡해졌죠. were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일 때 쓴다 그랬고요. 그리고 단순대 복수형의 과거형을 썼죠. 얘나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고 were도 역시 과거형이니까 이 구절에 과거 시제가 오는 것은 뭐 공통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하튼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에 대한 가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 동사 were를 쓰고 미래지향적인 형태인 투부정사를 이었었죠. 얘보다도 좀 더 복잡해졌죠. 길어졌죠. 좀 더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다. 정말 가정이다. 그럴 리가 없다. 사실상 그럴 일은 없는데 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꿀게. 태양이 서쪽에서 뜰 리가 없다는 걸 전제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만큼 절대로 없을 일이다 라는 걸 전제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were 투부정사 좀 더 길게 썼고요. 좀 더 길게 썼다는 얘기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을 정리하시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내용 이해하시고 형태 암기하시고 그렇죠? 3번 문장은 섞은 거, 혼합 가정법이고요. 4번 문장은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5번 문장은 미래에 대한 가정이라는 걸 강조할 때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더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가정법에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 뒤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신 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법 관련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쭉 풀어나가 보시면 이 내용 내에서 100% 해결이 될 거고요. 자, 요 다음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가정법의 다양한 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수업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